중국의 산업 모델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는 방식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적자가 나면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덤핑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우량 업체도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량 업체도 수익성이 나빠져. 이제 이런 악순환을 가게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이외에도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은 어디인가요? 그 질문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대표적인 게 태양열 패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거죠. 과거 전통 산업으로 얘기하면 뭐 철강 이런 거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현재는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중국 경제는 가깝게 보면은 무슨 팬데믹이며 미중 무역 전쟁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산업 모델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는 방식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당초 개혁 개방을 해서 초기에 만들 때는 만들면 무조건 팔 수 있었죠. 그런데 국내 시장이 다 차고,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해봐야 전 세계 점유율을 뭐 99%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지만, 중국 같은 국가의 기업이 한 품목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팔면 점유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저 집이 저걸 해서 돈을 보니까 나도 저거라고 나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먼저 돈 잘 벌던 기업이 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새로 시작한 데는 새로 공장 만들고 생산 라인 만들 때 돈이 더 들어요. 인건비도 맨 처음에 만들어서 이미 10년 동안 돌리고 있는 공장에 비해서 인건비나 경비도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 시장을 10개 회사가 나눠서 먹다가 100개 회사가 나눠서 먹게 되면 당연히 한 회사당 떨어지는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적자가 나면 덤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덤핑하는 업체가 많아지면 우량 업체도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량 업체도 수익성이 나빠져. 이제 이런 악순환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중국 정부에서 깨닫게 된 것이 대체로 2008년, 2009년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제대로 그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들으라 그러면 공급측 개혁이라는 그런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또 한참 몇 년 동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산당 정책 이름은 딱 정책을 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공급측 개혁? 그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기만 하고, 업체를 만들고 생산을 하게 하고 여기만 자꾸 독려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시장, 수요를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자꾸 만들어서 팔면 어떡하냐라는 게 그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이게 이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에서는 그 올리라고 그러고, 경제 규모 늘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용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죠. 공장 만들고 하여튼 뭔가를 생산하고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됐다. 게다가 이제 미국하고도 이렇게 충돌이 나서 수출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양적 생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못 간다. 이것을 질적 생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질을, 퀄리터티브한 개혁을,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 신질 생산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죠. 산업 전반이 어려운 중국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신질 생산력으로 개혁해 간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볼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간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급격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고, 유럽 시장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다른 시장을 그러면 더 개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척하고 있는 시장이 브릭스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관심이 큰 것이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 블록에 지금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3개국 사이에 한중일 FTA를 하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현재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하죠. 잘 안 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이제 거의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중국 내수 정책에서 성공 여부는 농촌 시장이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부동산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사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사주냐고요. 중국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방은 몇 천만 개가 지금 남아 돌아가니 집은 이걸 누가 사주냐. 사줄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 살던 농민들이 도시로 이사 와서 사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농민들이 농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농민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만 있어도 농업 다 돌아가고 그나마 좀 이제 사람다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5억 5천만 정도가 도시 지역으로 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이루어질 수 있으면 현재 남아도는 아파트들도 이 농민들이 사줄 것이요, 이 새로운 소비군이 바글바글하게 사주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일단 농민 호구와 도시민 시민 호구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풀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됐어요. 근데 농민이 농지를 놓고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 못 온다. 못 오니 여기는 시장이 인구도 줄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경쟁은 더 심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안 온다. 이렇게 이제 다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지금 중국 농민들이 한 달 수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될까 싶어요. 그런데 만일 이 농민들의 소득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2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학계로서의 중국의 GDP는 간단하게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GDP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로 비행선 보내고 인공위성 다니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서 중국 전체가 개혁이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지금 농촌에서 지금 땅 파고 있는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전국에 수억씩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만 가지 상황이 다 발생을 하고, 예로부터 중국의 농민을 잘못 건드리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를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중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발돋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